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경락경혈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원위치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위치에서 치열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위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침 치료를 위한 경혈을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다리와 체간으로 인체를 크게 나누었을 때 체간에 있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팔다리에 있는 경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팔다리에 있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체간에 있는 경혈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을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금 제가 인체를 팔다리와 체간 이렇게 크게 두 부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체를 나눌 때의 그 인체의 자세는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기들이 처음 보행을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네 발로 하죠.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뭐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아기들이 네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면서 두 발로 걷죠.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동을 할 때 걷는 이 네 발 자세, 우리가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고양이 자세 이래가지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고양이 자세라고 부르는 네 발로 걷는 요 자세를 취했을 때 그때 체간과 팔다리, 그러니까 사지죠. 이렇게 두 부위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팔다리 부위를 주관절과 슬관절 이렇게 나누는데요. 주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를 말하고요. 슬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 팔다리를 네 발을 뭐 두 개는 팔이고 두 개는 다리지만 네 발이라고 했을 때 팔다리 네 발로 땅을 짚고 서 있는 이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가 팔꿈치, 그러니까 주관절, 그리고 무릎, 그러니까 슬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관절과 슬관절 이것을 묶어서 주슬관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슬관절 이상의 체간 부위, 그리고 주슬관절 이하의,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까지가 되겠죠. 이 주슬관절 이하 이 부위, 이렇게 두 개의 부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경락에서 인체를 구분할 때 네 발로 서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주슬관절 이상이냐 주슬관절 이하냐 이렇게 기준을 하는 이유는 이게 오수열의 그 치열을 할 때, 원위치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수열 치열을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 중에 우리가 생명체를 취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 뭐겠습니까? 자, 옆에 나무가 있죠? 제가 식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과 농사를 짓는데 과수원을 하는데 옆집 과수원에서 이 따는 사과들은 맨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데 우리 집 사과에서 따는 이 사과들은 어때요? 뭐 잘해봤자 홈플러스 이마트예요. 안 그러면 시장에 밖에 못 나가요. 백화점에서 안 받아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과가 보니까 딱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깔이 예쁘고 트실트실하고, 그렇죠? 크기도 아주 적당하게 크면 좋겠고, 그리고 푸석푸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모양부터 색깔부터 생긴 게 딱 먹음직스럽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데 이 과실이 야 이거 참 농사 잘 됐네, 먹음직스럽네, 야 얘는 백화점 들어가겠다, 이거를 판단하려면 과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뭐가 생기죠? 그렇죠, 꽃이 생기죠.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일이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옆집 사과랑 우리 집 사과를 비교해 봤을 때 왜 우리 집 사과는 옆집에 비해서 쭈글쭈글해? 왜 그러겠어요? 꽃이 시원찮아요. 꽃부터가, 그죠? 꽃이 화려하고 예쁘고 크고 아주 아름다워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사과나무는 왜 꽃이 이 모양이에요? 옆집 사과나무는 아주 예쁜데 왜 그럴까요? 꽃이 달리기 전에 먼저 뭐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싹이 트잖아요. 그죠? 나무의 눈에서 막 싹이 피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싹이 피어나와가지고 막 잎이 무성해질 때 그때 이 나무에 얼만큼 이 잎이 무성하게 튼실하게 잘 이 잎이 피는지를 보면 야 올해는 꽃도 예쁘게 열리겠고 결과적으로 뭐 올해는 좀 사과가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웃집 사과나무는 그 이파리가 어때요? 아주 튼실해요.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과나무 어때요? 푸석푸석해요. 희마리가 없어요. 잘못 건드리면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이파리부터가 문제잖아요. 그죠? 자, 좋았어. 집안 식구들 다 모여요. 자, 오늘부터 사과나무 이파리 닦는다 실시. 분무기 다 나눠줘요. 뭐 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온 식구가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이파리 물 뿌려가지고 막 닦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질반질 해가지고 윤기가 나겠죠. 야, 이제 오늘은 좀 사과나무가 잘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효과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죠? 왜 그래요? 이파리 푸석푸석한 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파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에. 그죠? 뿌리가 어쨌길래? 네가 하루 이틀 사과 이거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줄기를 통해서 쭉쭉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어제 오늘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저쪽에서 이 모양이야? 눈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현찮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뿌리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어렸을 때 그 네 발로 기어가는 이 자세를 했을 때 무릎과 이 팔꿈치 이하에 해당하는 주술관절 이하에 해당하는 이 부위, 이 아래쪽 부위, 여기가 식물에서, 나무에서 무엇에 해당한다? 그렇죠. 뿌리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경락에서는 기본이에요. 사지에서, 팔다리에서 주관절, 슬관절 이하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무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어요. 나는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구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얘는 항상 병원에 가요. 왜? 나는 시험만 끝나면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 너 언제부터 그러니? 나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똑같이 시험 봤는데 너라고 뭐 나보다 시험 공부 뭐 2배, 3배 더 했어? 아니잖아요. 똑같이 공부했잖아. 나는 시험 끝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시험 끝나면 항상 병원에 가야 돼? 나 두통이 너무 심해. 그래? 그러면 내가 머리를 치료해 줄게. 자, 일로 와봐, 친구야. 머리에 막 지압하고 안마하고 막 했어요. 아,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병원에 안 가고 우리 놀러 가도 될까? 아니야. 왜? 많이 부족해. 나 병원 가야 되겠어. 언제부터 이렇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얘 왜 이래? 얘가 그렇게 허구한 날 시험뿐만 아니라 뭐든지 긴장하고 신경을 바짝 쓰고 나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얘는 항상 병원에 다녀야 돼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왜 그러겠어요? 문제의 뿌리가 머리에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머리가 아픈데 머리만 치료해가지고 끝났으면 그럼 얘가 지금 대학생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병원 다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시험 끝나고 두통을 느끼는 거는 이파리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가지와 잎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두통에 시달리는 이유에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다? 그렇죠. 주술관절 이하에, 팔꿈치 이하에, 무릎 이하에 손으로 가는 수경락 또는 다리로 가는 족경락 중에서 요 경락에서 어느 부위 주술관절 이하의 어딘가를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네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두통에 시달리는 이유에 문제의 뿌리가 어딘가에 이 뿌리 지역에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머리는 푸석푸석한 이파리처럼 어떻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체를 이렇게 네 발로 서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주술관절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주술관절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가 나무에서 뭐에 해당한다? 그렇죠. 가지와 잎에 해당합니다. 주술관절 이하, 손가락, 발가락까지 이 부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아래쪽 부위가 뭐에 해당합니까?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파리만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 뿌리를 치료해야 돼. 그 왜 그래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문제.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공이 날라왔어요. 저쪽에서 야구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세게 쳐가지고 어떻게? 공이 나한테 날라와가지고 아씨 재수없게 딱 맞았어. 아 아파. 지금 내가 공에 날라오는 공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누가 안 아프겠어요? 다 아프겠죠. 맞았는데. 그럼 내가 공에 맞아가지고 머리 아픈 거는 이게 만성입니까? 급성입니까? 이게 급성이잖아요. 너 언제부터 아팠어? 지금 왜? 맞아가지고. 원래 안 아팠어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굳이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아니죠. 그죠? 올 봄에 갑자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막 갑자기 곱하기 10배로 날라와가지고 온 동네 모든 사과나무 저기 이파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막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막 펄펄 날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아니죠. 왜? 올해 갑자기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뿌리를 뭐하러 건드려요? 그게 아닌 경우, 그죠? 만성적인 문제를 치료할 때 뿌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죠? 사람한테서 주술관절 이하의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중요한 이유가 뭘 위해서? 그렇죠. 만성적인 문제.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환자가 왔어요. 자,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얘는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 아파요. 참외 한 조각만 씹어 먹으면 얘는 바로 화장실 뛰어가는 애예요. 너 몇 살이니? 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럼 얘가 인생 살면서 인생 얼마나 살았어요? 얘가 무슨 뭐 폭탄주를 먹었어? 줄담배를 폈어? 뭘 했어요? 이제 3학년인데. 너 언제부터 이러니? 글쎄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얘 유치원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 3학년인데 이렇게 허구한 날 과일 한 입만 베어 먹으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는데 배가 이렇게 차가운데 얘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얘 부모가 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체질이에요. 유전입니다. 이런 문제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지와 잎에 해당하는 이 주술관절 이상의 부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 우리가 표라고 합니다. 어떤 심볼, 하나의 표상 이런 거고요. 기호 이런 거고요. 주술관절 이하의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 여기를 본이라고 부릅니다. 본. 그래서 껍데기, 표와 그리고 근본의 뿌리에 해당하는 본 이렇게 두 개의 부위로 나누어서 표 부위, 본 부위 이렇게 나눈 다음에 표 부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치료하는데 본에 있는 부위를 사용해요. 머리가 아픈데 한의원 가보세요. 손에다가 발에다가 침을 놔요. 아, 내가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 놔요? 가만히 있어봐. 손에다가 발에다가 침을 놔요. 왜 그러겠어요? 너 머리 아픈 게 이게 어제 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또 거꾸로 뭐도 가능합니까? 본에 있는 부위의 문제를 치료할 때 표에 있는 부위에다가 침을 놓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표를 치료하는데 본을 쓰고요. 본을 치료하는데 표를 씁니다. 양방통행이에요.
제가 원위치열이라고 이 강의 제목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 부위를 치료하는데 본 부위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부위를 치료하는데 표 부위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위치열, 멀리 있는 곳에서 경혈을 찾는다, 멀리 있는 곳에서 치열한다, 이런 뜻이고요. 위쪽에 있는 표 부위를 치료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본 부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병하치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쪽에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다가 치료를 해요. 거꾸로 팔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발목을 뼈는데 침을 어디다 놔? 막 얼굴에다가 침 놓고 막 이래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거꾸로 하병상치죠. 아래쪽에서 병이 생겼는데 어디다가 치료를 해요? 위에다가 치료하잖아요. 하병상치. 그래서 상병하치와 하병상치, 이것이 지금 실제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치료하는 이 치료 패턴이 어디에서? 이 원위치열의 개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방통행이 다 이제 가능한, 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많이 치료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주로 체간에 있는 문제,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병원 가봐야 되겠어. 팔다리 아픈 거 가지고 그런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요? 이 얼굴과 목과 머리와 체간, 여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참다 안 되니까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상병하치하는 경우, 체간에 있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팔다리에 있는 경혈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위치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